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공민혁입니다. 제가 치열하게 공부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대학 합격생으로서 후배님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시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합격 직전까지도 가장 불안했던 과목이 있었다면 어떤 과목이었을까요? 가장 불안했던 과목은 사회문화였습니다. 당시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인 사회문화로 과목을 변경했기에 남들에 비해 절대적인 문제풀이 양이나 실전 모의고사 경험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에 집착하기보다 학습의 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출제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고 이미 공부한 내용을 더 꼼꼼하게 복습하며 빈틈을 채워나갔습니다. 결국 그 밀도 높은 복습이 실제 수능에서 확신을 갖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돌이켜보면은 그 합격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 어떠한 거였을까요?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3학년 1학기였습니다. 사실 1, 2학년 때는 성적이 다소 하락세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 가장 취약했던 과목인 수학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고 국어 역시 흔들림 없이 1등급을 유지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과학탐구 2과목들에서 높은 원접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초 과학 역량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성적과 더불어 생기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1, 2학년 때 수행했던 활동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3학년 때 심화탐구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성적의 반등과 탄탄한 생기부의 조화가 고려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형으로 고려대에 합격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4, 8을 충족해야 하는데 끝까지 수능 공부를 놓지 않고 매진한 덕분에 최저 기준을 맞추고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시라면은 다른 학교 어디에 지원했는지 혹은 어떤 전형이었는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려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에 지원했습니다. 동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나머지 5곳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했는데요. 전형별 특성에 맞춰 고려대는 수능 최저에 집중했고 경희대와 서울시립대는 2차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 동국대에 최종 합격하였고 그중 가장 희망했던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학교의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정말 진짜일까? 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3년간의 치열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제야 벅찬 기쁨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19과학원에 오기 전에 이 국어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고등 국어만의 전문적인 개념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있는 고등학교 문법을 접했을 때 막막함을 느꼈고 또 문학 문제를 풀 때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들이나 고전 어휘의 정확한 정의를 몰라 감으로만 문제를 푸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문을 읽는 속도와 문제를 푸는 속도 모두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이나 공부 방식에 또 다른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공부 방식 면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지나친 꼼꼼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사소한 궁금증이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역적인 부분까지 깊게 파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 문학 과목에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깊게 개입되거나 출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 정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도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속도가 느려졌고 이것이 전체적인 시간 관리의 어려움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적 면에서도 고민이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만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이나 속도 문제 때문에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에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모의고사 점수 그 자체가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수능형 사고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파가 내신 시험에까지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이재식 국어 수업에서 좀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과제 해설의 밀도와 수업의 연결성이었습니다. 보통 숙제 해설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재식 국어학원에서는 선생님께서 중요한 문항들을 직접 풀이해 주시며 지난 수업 내용을 자연스럽게 복습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문제를 풀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지문의 이면이나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워낙 질문이 많은 편이었는데 수업 시간 내에 그 의문점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셔서 매 수업을 빈틈없이 알차게 채워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재식 국어 저희 수업 중에 이거는 정말 혼자서는 못했겠다 하는 또 그런 점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내신 대비 기간마다 물어봐 주시는 순간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외부 지문의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혼자 공부했더라면 특정 작가님이나 소재와 연관된 외부 작품들을 그렇게까지 폭넓게 찾아보고 대비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학원의 도움으로 완벽한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 보관 총정리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시험 직전 방대한 시험 범위를 마지막으로 훑을 때 제가 놓치고 있던 세밀한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덕분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아는 내용을 확신 있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식 국어 학원을 주변에 이렇게 추천해 주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직접 안정적인 고득점을 유지하며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제 동생에게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와 동생 모두 국어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성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막연했던 국어 공부에 길을 잡아주는 곳이라 확신했기에 동생에게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남매인 저희 둘 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학원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재식 국어학원 선생님과 저의 수업 자료들을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필기 내용이나 공부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주시는 이해 중심의 예시와 암기 팁을 저만의 언어로 단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업 중 필기한 내용을 집에 돌아와 국어 노트나 교과서에 다시 옮겨 적으며 학교 선생님의 강조점과 학원 수업의 내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단권화 과정을 거치면 머릿속에서 복잡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정리될 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에는 그 자료 하나만 반복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심리적인 불안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내신 등급은 항상 또 우수했어요. 항상 이제 1학년, 2학년 내신 등급이 우수했는데 이 모의고사 등급이 비슷했는지 좀 차이가 있었다면은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에 비해 낮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신 기간을 제외한 평소에는 철저히 모의고사 체제로 전환해 훈련했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의고사 문항들을 풀며 실전 감각을 익혔고 특히 선생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느린 풀이 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해 나갔습니다. 덕분에 점차 사고의 속도가 빨라졌고 결국 모의고사 성적도 내신만큼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이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신의 기본은 학교 수업에 완전한 소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조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최선을 다해 감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기에 비교과 활동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와 실험활동에서 느낀 궁금증을 다음 탐구 주제에도 심화 연결하며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생기부에 녹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나 이 수능에서 이 가장 좀 달라졌다고 느낀 점 혹은 좀 스스로 변화를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EBS의 연계 체감의 효과가 가장 컸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낯선 작품을 만나면 당황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했는데요. 학원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꼼꼼히 정리하며 대비한 덕분에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아는 작품을 만나 확신을 가지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보한 시간적 여유가 결국 전체적인 멘탈 관리와 고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적이 좀 안 나오거나 공부가 힘들 때 사실 민혁 학생이 제가 예비고 때부터 지도를 좀 했었는데 그때 조금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잘 극복을 했는지 혹은 이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무작정 쉬기보다는 학습 밀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극복했습니다. 공부가 정말 안 되는 날에는 목표량을 조금 줄여서 스스로 숨 돌린 틈을 주되,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그만큼의 분량을 보충하며 주 단위의 전체 공부 총량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도한 동기부여 영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최소한의 분량은 끝냈다는 작은 성취감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입시는 감정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기에 꾸준함을 잃지 않는 선에서 나 자신과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시험 준비나 공부할 때 이 민혁 학생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내신의 대원칙은 학교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는 확실히 암기하되, 낯선 지문이더라도 철저히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는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연습 때도 항상 시간을 재며 압박감 속에서 푸는 연습을 했고, 이후에는 답지를 바로 보기보다 충분히 고민하며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어는 지문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 및 암기하되, 외부 작품은 완급 조절을 하며 읽는 법을 익혔고, 사회나 역사는 인과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신만의 암기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 대학을 또 준비를 했죠. 네, 그러면서 국어에서 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속어법을 활용한 침착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는 보통 단어 사이에 미묘한 인과관계를 비틀거나 앞뒤 맥락을 교모하게 섞어서 출제됩니다. 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성질을 끊어 읽으며 틀린 부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정답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이나 혹은 이 또 사범대에 또 합격했기 때문에 비슷한 진로를 좀 목표로 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 역시 내가 이런 목표로 하는 대학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는 의구심과 불안함에 잘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목표는 높게 잡았고, 그 목표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수험 생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덧 터널의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을 후배님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19과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정말 남다르시다고 느꼈습니다. 가끔은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나보다 선생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 수업 자료나 강의 준비가 완벽하셨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태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질문도 편하게 받아주셔서 학원에 오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제 부족한 점을 채우러 가는 든든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저희 이제 19과 학원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열정은 가득하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의욕은 앞섰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일지 몰라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처럼 궁금증이 많아 스스로 해결하기 벅찬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에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막막했던 국어라는 과목이 명확한 전략 과목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다시 만약에 고1, 고2로 돌아간다면 꼭 지키고 싶은 학습 원칙이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의 몰입을 학습 원칙으로 삼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학교 생활과 공부에 후회 없이 매질한 날은 스마트폰을 볼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해하며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단순히 멀리하는 것을 넘어 오늘 내가 핸드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몰입했는가를 스스로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핸드폰보다는 산책이나 짧은 잠처럼 다음 공부를 위해 뇌를 진정으로 쉬게 해주는 더 좋은 휴식 방법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이제 19과 학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이제 19과는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신 선생님과 함께
내 꿈을 현실로 빚어낸 성장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적 하락세로 고민하거나 늦은 시기에 과목을 변경하며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큰 열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질문에도 항상 명쾌한 답을 주시며 제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 덕분에 불안했던 수험 생활을 견디고 고려대학교 합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9거 화이팅!